네, 안녕하세요. 직전 영상에서 나무니스크를 보관할 때 파라필름을 감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였는데요. 물론 이제 정성적인 실험인 것에 대한 한계는 있었죠. 여기서 드는 궁금한 점이 이제 도대체 파라필름은 어떠한 물질이길래 기체 교환을 막아주는 건지 좀 궁금했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파라필름에 대한 물성을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랩샵이라는 곳에서 찾은 데이터시트인데요. 카탈로그 안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사진처럼 액체의 경우 파라필름 실링이 매우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뭐 경험해서 알고 있죠. 그래서 또 파라필름은 초기 상태에서 쭉 2배까지 늘려서 사용을 쓰고 있다고 하니까 꽤 신축성이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파라필름 사용할 때 쭉 늘려서 감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렇게 잘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라필름은 대부분 이제 폴리올레핀이랑 파라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폴리올레핀이나 파라핀 같은 건 사실 그 분자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가 매우 많은데요. 뭐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요 파라필름에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폴리올레핀이나 파라핀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다 물성이 어떤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물성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표를 보시면 물질에 따른 이제 화학 저항성을 나타내는 자료인데요. 여기 표에서는 먼저 보시면 23도씨에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48시간 정도 노출된 그런 때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에탄올이죠. 다른 거 뭐 쓸 일이 없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는 여기 레지스턴스라고 되어 있어서 알코올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위스키를 보관하게 되다 보니까 뭐 알코올이 날아갈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알코올 저항성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카탈로그에서는 48시간 후에는 이제 부스러짐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오래 노출되면 특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파라필름으로 사용할 때 그 새 위스키 같은 경우는 몇 년씩 감아 놓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약간 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부스러짐을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데이터에서. 그래서 만약에 겉으로 보기에 이제 부스러짐이나 깨짐 등이 발견하지 않는다면은 그 효과는 파라필름 효과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화학 저항성을 보셨다면 이번엔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 조금 보면은 앞서 화학 저항성보다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들이 좀 많네요. 처음으로 이제 녹는 점이 60도로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낮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파라필름 사용하실 때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닌 곳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컨티뉴어스 유스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45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실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 온도 범위는 크게 문제가 될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파라필름 사용할 때 쭉 늘려서 사용하죠. 대략 2배까지 늘려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계속 늘려서 대략 3배까지 늘리게 되면은 이제 좀 찢어지게 되는 물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투과도, 가스 투과도에 관한 건데 보시면은 24시간 동안 실험을 했고 23도씨 50도 습도에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때 결과가 산소 같은 경우에는 350, 여기 단위는 좀 생략을 할게요. 350, 질소는 105, 그 다음에 이산탄소는 1100 정도의 투과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수분이죠. 수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7도 90%일 때 실험을 했고 대략 0.8g 0.8 정도의 그런 그 수분 투과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숫자만 보면은 이게 투과성이 좋다 아니면 투과성이 나쁘다 보관이 좋다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저는 이제 이 숫자만 봐서는 감이 안 와가지고 대충 저희가 사용을 자주 했던 그런 물질들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먼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필름 같은 경우에는 산소 투과도는 35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먼저 우리가 좀 비교해 볼게. 여기 LDP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로우 덴시티 폴리에틸렌의 약자인데요. 쉽게 비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투과도가 거의 8,000에 가까워요. 또 그리고 여기 보시면 HDP, 이건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인데 이것도 3,000. 이거 대략 이런 플라스틱 통 같은 것들인데요. 이것도 보면은 파라필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나마 비슷한 게 캐스트 나일론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이런 딱딱한 플라스틱, 아니면 리지드 PVC, 또 어떤 딱딱한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나마 숫자가 이건 140, 리지드 PVC는 260으로서 산소랑 거의 아니, 파라필름이랑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보면은 이 파라필름의 산소 투과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물성으로 치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렇게 좀 좋은 거를 보여주고 있고, 특이한 점은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돼 있죠. 0이에요, 0 거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거의 투과가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이, 보통 위스키나 와인 같은 거 개봉 전에는 이제 알루미늄이나 뭐 그거랑 관련된 물질들로 이렇게 실링이 돼 있잖아요. 뜯기 전에 첫 번째 봉인이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파라필름을 감는 게 그러니까 처음 이제 한번 오픈한 위스키를 파라필름으로 감는 것보다 산소 차단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는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왜냐면은 그 알루미늄으로 한번 감겨져 있는 곳에 감겨져 있기 때문에 산소 투과도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분 같은 경우 워터 베이퍼의 경우에도 0.8로서 다른 것들보다 굉장히 좀 낮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위에서도 자신 있게 이렇게 액체를 이렇게 딱 실링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아까도 산수 투과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포일 같은 경우는 수분 투과도도 거의 제로예요. 이거는 보면 확실히 이제 위스키나 이제 그 와인 같은 거 뜯지 않은 상태에서 파라필름을 한번 그러니까 실링 끝나는 곳 있죠. 알루미늄 실링이 끝나는 곳을 막아주면은 산소나 수분이 거의 완벽하게 차단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론은 뭐 파라필름의 산소나 수분 투과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남은 위스키를 보관할 때 한두 번 감아놓게 되면 충분한 차단 효과를 볼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알루미늄 캡으로 실링되어 있는 새 위스키를 보관할 때에도 실링이 끝나는 부분에 남는 공간이 있죠. 그 남는 공간을 파라필름으로 막아주면은 더욱 완벽한 산소 및 수분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관성적으로 약간 새 위스키나 남는 위스키 같은 경우는 파라필름으로 감아놨었는데요. 이런 물성을 모를 때에도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그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와인 같은 것도 좀 고가의 와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파라필름을 좀 감아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아놓긴 했는데 이렇게 파라필름의 물성을 좀 보다 보니까 파라필름의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